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품수 제한, 특히나 이제 G마켓 옥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좀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셀러분들이 좀 많이 답답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고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 광고를 좀 찍게 되면서 아무래도 광고 운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했던 점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첫 광고를, 저는 광고를 이제 받았고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한다 라는 것들을 먼저 알리는 게 좋다 라고 해서 광고 영상을 올리게 됐고, 다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그 광고 영상의 썸네일이 좀 자극적으로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후킹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아.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진행을 했던 점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썸네일에 정말 큰맘 먹고 후킹을 좀 하고 이제 광고 영상을 찍으니 욕이 어마무시하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라서 썸네일을 바꾸고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컨텐츠를 찍으면서 내용에 연관성 있게 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제 심도 깊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셀러분들이 힘들어합니다. 대량 등록 위탁 셀러나 뭐 소량이나 사입을 해서 소매를 판매하시는 분 모두 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불경기에 예전과 다른 이제 마켓의 주문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비단 온라인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오프라인도 굉장히 심하고요. 온라인이 심하면 오프라인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정책 하나하나가 셀러 여러분들의 더 큰 걱정과 불안을 유발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그래왔고 매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매번 위기 때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시 물이 들어올 때 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 기회에 못 버티시는 분들은 우후죽순처럼 떨어져 나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파는 판매 방법 안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려서, 대량 등록은 힘들지만, 안 힘든 건 없겠죠. 힘들지만 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할까요? 단순히 재고를 사입하지 않아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할까요? 그거는 1차원적인 어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심도 깊게 들어가면 리스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살아남는 셀링 방법은 아니었겠죠. 업계 이렇게 복잡하고 치열한 온라인
이커머스 상에서.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판매 방법이었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잘 파시는 분들이 나오냐면, 리스크가 없다라기보다는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재고 없이. 그 부분을 어떻게 타당성을 증명을 하냐면,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이제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남입니다. 남의 제품을 내가 가져와서 이거를 판매하는 행위죠. 이게 온라인과 만나면서 이 일이 정말 쉬워지고 효율적이게 되고 효과가 있고 하나의 창업군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언제?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 가속화가 된 시점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확 성장을 하면서 관련 업종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 판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그럼 왜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는 바로 많은 상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고가 없어서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다의 리스크가 없다의 결론이 아니라 결국은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리스크만 없고 돈을 못 벌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양쪽의 니즈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판매 방법이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죠. 그러면 이 많은 상품으로 재고 없이 많은 상품, 다시 말해서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단 뭐 마진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마진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주도권이 없으니까. 단지 어떤 상품 데이터로 내가 중간 마진을 먹는 형태의 개념이 바로 위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벗어나서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가공이라는 걸 하죠. 상품명을 바꾸거나 이미지를 바꾸거나 그리고 카테고리를 최적화시키거나 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내 제품이 다른 곳에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높은 마진을 볼 수 있게끔 가격 비교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작업들을 해서 약간의 마진율을 높이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게 이제 위탁 셀러들의 어떻게 보면 실무죠. 그런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많은 상품을 내가 재고 없이 다양하게 팔아볼 수 있어요. 다양하게 팔아볼 수 있는 거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 내가 사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입하는 품목을 내가 정말 다양한 종류로 사입을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식품 관련된 종류를 사입을 했다. 해외에서 수입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춘 인증이나 기타 서류 작업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투입이 되면 사실은 식품에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구조상. 식품 인증팀 따로, 뭐 전자제품 인증팀 따로, 뭐 아동용, 어린이용 인증용품 따로 하는 팀들이 있는 인력이 있는 무역회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초보일 때는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보다는 내가 사입을 해서 원가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내가 이 제품을 뭐 B2C 플랫폼이 됐든 B2B 플랫폼이 됐든 내가 원하는 곳에 판매를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지금 판매하는 곳에 맞는 사입의 제품의 종류를 컨택을 해서 하죠. 예를 들면 쿠팡 Z배송을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 Z배송에서 잘 나갈 만한 것들을 사입을 해서 이 원가를 더 떨어뜨려서 내가 조금의 이윤을 더 볼 수 있는 방식이 사입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 사입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뭐냐? 쿠팡 Z배송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검색하고 탐색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내가 사입을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제품을 사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대량 등록은 많은 제품, 많은 상품, 7월에 잘 나가는 제품, 뭐 여름에 잘 나가는 제품, 내가 일일이 사입하지 않더라도 시즌과 시점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로 나의 매출을 끊임없이 계속 받쳐줄 수 있는 도구를 다양한 상품의 종류로 구성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서 지금 상품 수에 대한 제한, 특히나 G마켓 옥션에 대한 상품 수에 대한 제한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기존에 많은 상품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 도매처가 됐든 중개형 도매 사이트가 됐든 재고를 가지고 있는 도매 사이트가 됐든 내가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했던 어떤 형식이 됐든 많은 상품을 내가 소싱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죠? 그러면 이 제품을 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G마켓 옥션에 옛날에는 5,000개씩 올릴 수 있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셀링을 했단 말이에요. 대량 등록 위탁 셀러들은 5,000개를 최대한 많이 꽉꽉 채워서 등록을 하고 이제 이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최대한 이 공지를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3개월 평균 판매 금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2,000개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G마켓하고 옥션에서 상품 수에 대한 제한을 걸기 시작했죠.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을 팔게 되면 만 개 수량이 늘어나는데 서버 이용료가 제가 알기로 5만 5천 원인가? 한번 볼까요? G마켓 서버 이용료 한번 볼게요. 최근 기사를 보면 월 5만 5천 원이네요. 그죠? 5만 5천 원에 비용 서버 이용료를 내게 되면서 상품 수량이 만 개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잘 팔고 돈을 잘 벌면 이 숫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숫자는 아니죠, 사실. 근데 초보 셀러들이 이제 시작을 할 때 옛날에는 5,000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2,000개를 가지고 시작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 이전부터 많은 마켓들이 점점 상품 등록수에 대한 제한을 걸기 시작하는 걸 느껴오는 찰나에 지금 이 시점에 G마켓 옥션의 상품수 제한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셀러들이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량 등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문제들을 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셀러 할 때도요, 우리가 제가 사업자 한 18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우리 링크인 셀리어스 링크인을 테스트하는 아이디로 한 개인 사업자 5개 정도를 셀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옛날에 근데 많은 사업자를 운영했을 때 제가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그때 제가 다뤘던 DB가 한 70만 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결국은 주문이 들어와서 내가 관리를 하는 제품들이 18,000개예요 정도가 됐었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만 개 살짝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이 70만 개에서 18,000개를 발라내는 일을 제가 몇 년 동안 한 겁니다. 대신에 이 18,000개의 코드에서 주문이 다 들어오냐,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오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전체 비율
비율을 100%로 따지면, 주문 들어오는 비율을 100%로 따지면 이 18,000개에서 주문 들어오는 비율이 한 70에서 8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20에서 30% 정도는 신규로 이제 새로운 DB들을 저희가 올리기 시작했을 때 주문이 한두 개씩 들어오는 것들이 쌓이는 이런 것들이 나머지 20, 30%에서 들어오고, 대부분 주문이 들어왔던 거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어떤 로직을 생각하고 막 내가 G마켓에서 점령하겠다, 막 모든 로직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되게 비효율적인 데 시간을 쓰는 거고, 결국은 가장 효율 좋은 건 주문 들어왔던 데이터들을 굉장히 딥하게 관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업계에서 자리 잡는 데 가장 큰 비결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18,000개 DB에서 나는 돈을 거의 한 7, 80%를 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G마켓 옥션의 상품 등록 숫자가 줄어도 대량 등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쉽게 생각했던 분들은 많이 좀 도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와중에서 살아남으려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적용하시는 분들은 살아남겠죠. 자, G5옥이 2,000개, 2,000개지만 결국 제가 얘기했죠. 5년간 셀링을 하면서 18,000개에서 돈을 다 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코 이 숫자로도 활용 못 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완전히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상품 등록수 제한이 걸린다고 대량 등록이 끝났다? 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중간이 없이 흑백 논리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와중에서 살아남으려고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바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옛날에 G마켓 옥션이 뭐 5,000개에서 등록을 할 때 내가 사업자 한 개를 가지고 G마켓 옥션 5,000개씩 이제 올릴 수 있는 시절에 내가 상품을 계속 올리게 되면 이 5,000개가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주문이 한두 개씩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깔아놓는 이 룸이, 나의 공간이 2,000개로 줄었어요. 이거의 한 절반 정도를 줄었다고요. 그러면 이 공간에는 이 5,000개를 올렸을 때 주문이 한두 개 들어오던 거를 한 2번이나 3번을 올려야 한 2개가 들어오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 주문 들어오게끔 하는 것들을 보통 돌격대라고 하거든요. 1차 돌격대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상품들을 내가 업로드를 해요. 5,000개를 옛날에는. 그럼 5,000개에서 한 개가 주문이 들어왔어. 그럼 지금 같으면 심플하게 그냥 생각할게요. 이게 수치적으로는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째서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수치가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럼 5,000개에서 한 개가 뽑혔으면 2,000개에서는 0개가 뽑힌다는 거죠. 그럼 이 행위를 2번 정도는 해야지, 2,000개를 2번 정도는 해야지 이거 2개 합쳐서 한 개가 뽑히지 않을까,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들지 않을까라는 기회 시간들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가장 큰 최악의 단점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단점은 대량 등록이 끝난 게 아니라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냐라고 누군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도 가끔씩 말을 하는데 사업자를 많이 내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압도적으로. 뭐 무조건 그게 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사업자를 냈으니까 나는 이제 대박이 날 거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사업자를 많이 내므로써
아까 걸리는 시간들을 단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 같은 정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와 같은 비슷한 효율과 시간적 대비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 현재 이 시점 2024년 9월의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주문량이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이 와중에도 계속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출이 월에 매출이 1억도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순수 마진이 얼마냐 물어보시면 그 대표님이 정한 마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거든요. 거기서 순수익이 내가 1,000만 원이 벌든 2,000만 원이 벌든 그 순수익이 작고 크고의 기준을 떠나서 이 불경기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업 모델이 있다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많이 내면 무조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못 하는데 현재로서는 필수적인 도구의 수준까지 올라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또 좀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들은 G마켓하고 옥션은 사업자가 아무리 많이 내도 개인 명의로 사업자가 3개밖에 낼 수밖에 없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G옥은요 사업자 3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여러 가지를 테스트한 결과 최근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것들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자를 많이 내는 것들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 영상 제일 처음부터 보시면 항상 필살기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랬고 사업자를 한 개에서 무조건 내가 벌어먹고 생활하고 뭔가 일상적인 월급 수준 월에 한 200에서 300 수준의 순수익이 날 때까지는 사업자 한 개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사업자를 많이 내는 건 되게 그 다음에 해라 라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사업자 많이 내는 걸 저는 별로 추천 안 했어요. 제 첫 영상부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의 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놓고 보면 과연 사업자 한 개로 그 정도 순수익이 날 때까지 시간을 보낸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를 많이 내는 부분들을 추천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업자를 많이 낼 때 너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많이 낼 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게 되게 왕성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라서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너무 쉽게 사업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광고를 하고 있죠. 또 밸런스 스페이스의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편한 서비스로 사업자를 내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밸런스 스페이스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말해주는 신빙성, 연매출 100억대 이상, 그리고 업력도 오래됐고 누적 계약 건수 1만 건, 그리고 업계 1위 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신빙성을 누구도 따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믿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편해요. 우리 셀러들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모든 게 컴퓨터로 해결되고 간단하게 내가 셀링 일을 하면서 모든 오프라인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끔 일 처리를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스페이스는 사업자 등록증도 상담을 통해서 10분이면 대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국 각 지점에 내가 사업자를 많이 내다 보면 한 지역에 못 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지역에 나눠서 내다 보면 그 각 지역에서 나는 몸은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지만 내가 사업자 주소지를 서울에 내서 사업자를 내게 되면 거기에 오는 우편이나
택배 반품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왔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부분을 밸런스 스페이스에서는 알림을 주고 그것들을 내 사무실로 송부 요청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으면 모두 다 편하게 쉽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월 1만원대 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실 홈페이지 가보시면 한 3만원 4만원대 하시는데 언필슨 코드 그리고 이 영상 하단에 추천 코드라든지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뭐 언필슨 채널 보고 들어오셨는데요 정말 싸게 줄 수는 없나요? 라고 오히려 더 많이 뽑아 먹으십시오. 저쪽에서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광고를 받았을 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누릴 수 있게끔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런스 스페이스는 비상주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세무상담, 회계상담, 노무상담 이런 것들도 자체 서비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간단한 상담을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것 그거만으로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시면 분명 다중사업자를 내시는데 셀링을 하시는데 도움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곳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싸게 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사업자를 많이 내는 것밖에 답이 없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라는 매개체가 있고요. 이게 마켓이 있고 소싱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은 마켓의 상품 수가 줄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문 들어왔던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사업자를 현재로서는 많이 내면 가장 효율적으로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사업을 할 때 시간은 곧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고 그러면 요거밖에 해결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또 해결 방안 중에 한 개의 포인트인 거고 결국은 우리가 상품 수가 줄면 저는 결국 5년 동안 셀링하면서 돈을 버는 DB는 18,000개의 상품 수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 이 2,000개라는 절대적인 숫자만 놓고 보면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비해서 과감하게 줄었으니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사업자를 많이 내거나 또는 이 2,000개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이라도 더 잘 팔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담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2,000개라는 상품을 담는 것과 5,000개를 담을 수 있을 때 과연 5,000개 담을 때는 할만하다 했는데 2,000개 담았을 때 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과연 5,000개 담을 때 내가 이 5,000개의 상품을 꼼꼼히 다 보고 올렸냐라는 거예요. 꼼꼼히 올렸나? 거의 불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은 이 5,000개라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인 거지 확률적으로 주문 들어온 개수를 보면 5,000개를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4,900건이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5,000개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대량 등록을 해보면 초보일수록 5,000개라는 상품을 올렸을 때 주문 들어오는 종류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만 나와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머지 4,900 뭐 한 50건에서 4,900 한 80건은 다 허수의 제품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 허수의 제품을 우리가 4,950개 정도의 허수의 제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소싱을 해서 2,000개로 지금 이거는 진짜 팔릴만한 가능성이 있어 라는 100%는 아니지만 나의 추측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들어간다면
어차피 5,000개 올릴 때 지금 안 팔린 거 올려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집중해서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 2,000개도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2,000개를 선별해서 올릴 때 명확한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 것들을 유추해서 올려보는 거예요. 소싱을 할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 자, 지금 우리가 물놀이 용품에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면 명확하게 튜브, 뭐 수경, 물총, 뭐 이런 거야 명확하게 물놀이 용품으로 인지가 되겠지만, 이런 거와 관련되지 않는, 이게 1차 시즌이라고 치면 이거와 연관이 된 2차 시즌 용품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 튜브라고 치면 이 튜브를 보수하는 튜브 보수 테이프,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9월에 올려놓으면 많이 팔릴까요? 폭발적으로 팔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현재 시스템에서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왜? 도매처에서 주는 DB를, 중개몰 같은 경우에서 주는 DB를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무조건 대량으로 등록하는 것만 했잖아요. 내가 명확하게 그 소싱에서 분류를 하는 스킬은 대량 등록에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수의 제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과 같은 물놀이 용품은 딱 눈에 띄지만 그렇지 않은데 시즌이 분명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원예용품 이거는 뭔가 언제 잘 나가냐면 보통 3월에서 5월에 엄청 잘 나갑니다. 자, 그런데 원예용품이 엄청 많잖아요. 뭐 화분도 있을 거고 물조리개도 있을 거고 막 엄청 많다고요. 뭐 도구들도 있을 거고, 그죠? 자, 이 용품들이 내가 11월에 올리는 대량 등록 아이템들 중에서, 상품들 중에서 이거에 관련된 상품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한 개에서 10개 정도는 빨려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예용품 말고 또 생활용품 안에서도 시즌이 또 나뉘는 게 있어요. 뭐 수납 바구니, 이거는 뭐 1년 12달이 필요해 보이죠. 이거는 시즌이 없을 것 같죠. 근데 보통 수납 바구니나 정리함 같은 것들은 압도적으로 3월에서 4월 이 두 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판매량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은 일반 셀러나 초보 셀러 거의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발라낼 수 있는 기존의 중개몰이나 어떤 특정 도매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필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셀러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한 개를 보여드리면, 저는 사실 대량 등록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시작했던 것과 지금 제가 벌려놓은 모든 사업들이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에 관련된 사업들로 저는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부터 모든 게 그냥 깔짝 강의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하는 사업은 진짜 진심이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또 제가 만든 플랫폼에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중개몰 사이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도매매나 오너클랜이나 이런 여러 큰 중개몰 사이트에서 제가 셀러할 때 불편했던 것들이, DB를 받아서 내가 발라내고 어떻게 수정하는 일들이 되게 버거웠어요. 카테고리 매칭조차도 되게 힘들었고 그런 부수적인 작업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중개몰을 만들었을 때 셀러들한테 조금 더 합당한 정보를 주면 셀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 비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쓰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생각하고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인에 오시면 아직은 일반 셀러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오픈을 했지만 유료화를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제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도 바꾸고 리뉴얼을 좀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결제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가격은 한 달에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링크인 안에 있는 상품은 셀리어스에 등록된 여러 공급사들의 제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공급사들의 제품을 내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아이디로 잠깐 로그인을 할게요. 제가 필살기 멤버들 것들 중에 하나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상품이 지금 우리 쪽 셀리어스에 등록된 40몇만 개가 이제 링크인에서 다 볼고 가공하고 선택해서 소싱을 해서 마켓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40만 개 중에 과연 8월에 잘 나가는 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9월 오늘 날짜가 9월 20일이거든요. 자, 9월 20일 날 잘 나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가 9월 20일에 물건을 올리면 10월 첫째 주부터 10월 달에 잘 나가는 게 뭐냐 이겁니다. 11월 달에 잘 나가는 게 뭔지 알아야 그 제품을 9월 달에 왜 상품 수가 적으니까 그나마 팔릴 확률이 높은 것들을 선별을 해서 우리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행위들을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진 관리하는 우리 셀리어스 링크인이라는 주체가 AI 필터링, 우리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때까지 제가 한 7년, 8년간 데이터를 모은 것들이랑 네이버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AI 필터링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최초 등록일을 그러면 일단 제일 뭐 말도 안 되는 날짜에 일단 설정을 하고 모든 상품이 보여야 되니까, 자, 지금 9월 만약에 20일이다. 그러면 지금 소싱해서 올리면 10월, 11월 달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옆에 10월, 11월 말고 0에서 100 이거는 뭐냐면 평균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이 카테고리가 있을 거고 뭐 키워드가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것들에 대한 연간 추이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데이터랩의 데이터랩 챗GPT G마켓 옥션 11번가 뭐 광고센터를 활용해서 수집해서 우리만의 로직으로 짬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 제품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작년의 추이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3년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어. 그러니까 평균 조회량이 평균 조회수가 1월 달에는 10, 2월 달에 40, 40, 10, 10, 10, 다 10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평균을 내면 180 나누기 12 하면 얼마죠? 평균 값이 15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 4월부터 12월 달은 평균보다 조회수가 떨어질 때예요. 그죠? 1월 달도 평균보다 15보다 조회수가 떨어질 때니까 얘도 떨어질 때예요.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 말은 2월, 3월에 소싱해서 올리면 조금이라도 이런 DB들로 2,000개를 채우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 말인 거죠.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데 제가 한 3년이 걸렸고, 지금 이 DB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15라는 평균이 나왔어요. 그럼 이 15보다 가중치가 100이다 라고 하면 30 이상인 것들만 해당이 됩니다. 15의 2배는 100% 증가하면 15의 증가가 15죠. 그러면 30이죠. 그럼 이 30보다 높은 것들만 추려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품에 1년치 평균이 있는데 이 평균 값이 나왔어. 이 평균 값보다 100%에 가깝다라고 하면, 100% 이상이라고 하면
특정 달에 굉장히 평균치보다 높게 치솟는다는 말이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상품마다 추이가 있는데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은 1월부터 조회수를 비교하면 예를 들어 이런 제품일 수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추이를 보이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제품은요, 이런 추이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평균선을 딱 끄면 요 정도 될 거고, 얘는 평균선을 끄면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평균보다 높은 이 폭이 얘는 크지 않을 거고, 얘는 평균보다 높은 폭이 엄청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이 6, 7월에 전문적으로 시즌 제품인 거고요. 물놀이 용품과 같은 딱 너무 뚜렷한 시즌 제품인 거고, 요 정도의 추이를 보이는 것들은 그냥 비교적 뭐 5, 6, 7월 달에 잘 나가네 정도의 추이를 가진 데이터인 겁니다. 종류로 따지자면.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를 조절하는 게 어떤 거다? 여기 보이시는 0에서 100.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00% 이상인 것들만 지금 10월, 11월 달에 평균보다 100% 이상으로 조회수가 많은 상품들만 소싱할래 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48만 개 중에 11,610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제품을 바로 여기서 상품명 가공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카테고리 매칭이 다 되어 있고, 내가 이 제품의 핵심 카테고리, 네이버 카테고리에 걸맞는 똑같은 카테고리의 키워드들을 찾아서 이렇게 담기만 해서 상품명 가공도 쉽게 되고요. 썸네일 가공 들어가면 이때까지 뭐 이미지 부스팅 치고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여기서 잘라내기 해서 예를 들어 썸네일에 이 사진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바로 사용하게 하면 천천으로 자동 재생되고, 이렇게 내가 썸네일을 호스팅 주소를 따로 안 쳐도 우리 서버에 이렇게 저장이 돼서 저장을 하면 1차 가공에 넣겠다라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내가 잘라낸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0개라도 내가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잘 나가는 것들만 필터링해서 검색해서 그것들만 가공 빨리 해서 빨리 쉽게 가공해서 썸네일까지 다 바꿔서 올리기 좋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분명히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10월 달에 정식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만약에 내가 이런 유료 프로그램을 쓰기 싫다, 원피스이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조차 쓰기 싫다라고 하면 약간 데이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 알려드리면 데이터랩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쇼핑 인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해당 제품의 카테고리들을 찍고 1년을 주기를 놓고 이제 조회를 하게 누르면 이 모카신 톨신에 대한 1년에 대한 추이가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확연하게 튀죠. 10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월 1월 달에 이제 떨어지는 11월, 12월 바짝 버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그럼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9월 중순이나 10월쯤에는 올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제품들로 만약에 2,000개라도 지금의 5,000개보다 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지도 않고 5,000개 채워넣는 것보다 이렇게 2,000개를 플레이를 하시면 분명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 수가 줄어들 때는 이것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활용을 하시면 일단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편에는 G마켓 옥션에 지금 상품 수가 적더라도 이렇게 주문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이 들어온 것들을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광고, 특히나 G마켓 옥션에 지금 새로 나온 AI 광고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키워드도 내가 다 안 발라내도 되고 정말 편하고 효율 좋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요 방법을 쓰시면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은 저희가 다음 편에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또 진실성 있게 지금 힘들어하는 셀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이나 생각들이나 제 마음이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 찍고 다음 편에 이제 AI나 G마켓 옥션 AI 광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 엄필승 유튜브 출연자를 모집합니다. 대표님만의 성공 노하우 전수, 1대1 집중 트레이닝, 새로운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실 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